경매할 때 정말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될까요? 다들 대출이 80%, 90%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시작을 했다가 낙찰 받고 자금 계획에 문제가 생겨서 미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같은 20대인데 소득이 없는 대학생과 직장을 다니는 20대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20대지만 소득이 없는 분들, 그리고 내가 다주택자인데 20대 자녀가 경매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무턱대고 하지 말고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으로 준비를 해서 경매 시작하세요. 물론 내 소득, 신용, 주택수, 그리고 물건에 따라 다르고 개인 대출, 사업자 대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경매 대출은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되거든요. 부모님이 다주택자면서 소득이 없는 20대는 대출뿐만 아니라 세대 분리를 했어도 취득세 폭탄까지 맞게 될 수 있으니까요. 저희 멤버 중에 본인이 4주택자인데 20대 대학생을 둔 분이 자녀가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세대 분리한 후에 경매할 때 대출이 가능한지, 또 다른 멤버는 낙찰을 받고 대출을 더 받고 싶어서 소득이 높은 가족 중 한 분으로 낙찰받은 아파트에 대출이 가능한지 이런 문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 담당 대출 상담사분과 통화를 했거든요. 이 사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보시고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 저희 1대1 코칭반과 오프 스터디 멤버분들은 이런 대출 부분을 미리 체크해서 입찰을 하니까 함께 경매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경매 전문 대출 상담사님과 함께하는 오프 세미나 참여 신청도 아래 댓글 참고해 주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카톡하고 메일로도 문의 주셔도 됩니다. 여보세요? 네, 팀장님. 이분이 지금 상황이 이제 어떠냐면 사주택인데 아드님이 대학생이에요. 만 20세. 그래서 이제 이분 아드님이 이제 경매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대출도 그렇고 세대 분리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게 좀 가능한지 그거를 좀 여쭤본 거거든요. 지금 그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올해는 사실은. 이분이 대출은 세대 분리를 해가지고 무주택자를 만들고 네. 대출을 하면 되는데 소득이 없잖아요. 이분이 지금. 대학생이니까 소득은 예,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네. 소득을 없으니까 건강보험료도 거의 부모 밑에 있잖아요. 그리고 카드 사용 네. 한 걸로 해야 되는데 지금 카드 사용한 게 많지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학생이니까 많이 사용은 안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카드 사용을 늘려서 체크카드만 해도 되거든요. 네. 올해 말이나 네. 아니면 내년에 경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했어요.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그거지만 세금이 문제예요. 취득세가. 그렇죠. 취득세가 이분이 30살 미만이어서 만 30살 미만은 부모랑 합쳐져요. 근데 합쳐지면 다주택자예요, 엄마가. 사주택이니까. 예, 그러면은 12.4%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11배 정도를 더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전년도나 아니면 직년도, 그러니까 올해 소득이 1,300만 원 이상이 나와야 돼요. 실소득. 카드 이런 거 말고 실제로 내가 번 거. 그리고 그거를 소득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증빙을 하면 1.1%만 낸단 말이에요. 세대 분리하고. 근데, 예, 세대 분리는 당연히 해야 대출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세금. 이 두 가지를 충족을 하려면 이분이 지금 소득이 없잖아요. 네. 그럼 올해 하면 무조건 12.4를 내야 되고, 그리고 대출도 쉽지 않고. 그럼 만약에 내년을 준비를 한다면 네. 올해를 뭐를 해서든지 1,300만 원 소득을 찍어놓고 알바를 하든. 뭘 하든, 네. 예, 무조건 소득금액 증명원에 1,300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게 카드 사용이 아니라. 안 돼요. 내가 실제로 돈 번 거. 그렇게 해서 취득세 12.4%를 면하고 1.1만 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카드로 소득 증빙을 하고
그래서 대출은 카드로 대출을 받고 카드 소득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에 해야 이분은 사실 제일 유리하긴 해요. 그러면 체크카드를 쓰고요. 네. 근데 이제 대학생이니까 뭐 회사는 안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체크카드 쓴 내역으로도 내년에는 대출을 일으킬 수 네, 있는 대출은 거예요? 가능해요. 네, 2,400 이하는 카드나 건강보험료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아까 소득을 만들려고 뭐 아르바를 그거는 하든 그거는 취득세, 대출하고 세금하고 각자 보시면 돼요. 카드는 제가 대출에만 알려드린 거고 아, 취득세는 12.4% 그냥 내실 거면 안 만드셔도 돼요, 소득은. 근데 12.4%를 면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1.1만 내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취득세를 말씀드린 거고 대출은 카드 사용으로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각각 보시면 돼요. 대출하려면 카드로 취득세를 면해야 되니까 소득을 1,300만 원 만들고 그러니까 올해 하면 여러 가지로 이분은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군대를 간다 하더라고요. 군대 간 사람은 대출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나라에서 나오는 그걸 받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사람은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네. 가기 전에 하시던가 아니면 군대 다녀와서 전역해서 하시던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를 하면 만약에 대출은 카드를 쓰면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소득은 지금 없으니 예, 소득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알바를 하든 다른 수익을 만들면 되는 거고 올해 카드를 써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취득세 부분은 세대 분리만 하면은 1%로 할 수 있는 거죠, 무택자로.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된다. 이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분이. 그렇죠. 갑자기 1,300만을 소득을 만들어 오는 것도 그렇고 카드도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막 그렇죠. 엄청 많이 써야 되는데 그것도 좀 그렇고 매매하면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반 매매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잖아요. 비주정 지역도 자금조달 계획서 써요? 안 쓰잖아요. 매매는 아무튼 좀 너무 어리고 경매는 상관없는데 그렇죠. 경매는 이거는 조사를 안 해가지고 자금조달 아무튼 계획서 안 쓰죠, 경매는. 네네 그래가지고 너무 어리고 학생은 사실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대출 조건에 어려서 못한다 이런 건 없으니까요. 그러면 부모님이 만약에 무주택자면 상관없고 그건 없죠. 상관없죠. 부모가 2주택이야. 근데 내가 이번에 하나 사면 3주택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8.4나 12.4로 올라간다니까. 올라가요, 이 취득세가. 세대 분리를 해도 세대 분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30세 미만이 소득이 없는 사람, 아무 소득이 없어, 증빙할 게 없어. 이 사람은 무조건 부모님이랑 합쳐져요, 세금이. 아, 취득세가. 근데 내가 만약에 소득이 있어. 한 1,500만 원 벌은 게 있어. 내가 증빙할 수 있는 소득금액 증명원이나 아니면 완전지수 영수증. 이거를 우리가 세금 내러 갈 때 같이 가져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증빙을 해줘야 아버지나 어머니 세대에서 따로 계산이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21살인데 네. 그냥 일반 회사 다니면 상관없겠네요. 당연히 상관없죠. 차라리 부모님이 무주택자면 1.1만 내고 네. 대출은 카드로 하고 12.4%까지 내면서까지 이거를 너무 세금이 많으니까 그렇죠. 아깝잖아요. 내가 지금 신용이 조금 떨어져서 대출이 잘 안 나오는데 예, 예. 다른 보증인 세워서 낙찰 받은 거 대출을 받을 수는 네. 없잖아요. 이게 제3자 채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네. 뭐 동생이나 아니면 아예 남도 해줬어요. 예전에는요. 네. 3자 채무를 누가 보증 서가지고. 근데 네. 그게 지금은 싹 다 없어졌어요. 문제가 하도 많으니까. 근데 동생이랑 같이 경매를 들어갔어요. 혼자가 아니라. 공동으로. 만약에 공동으로 들어갔으면 동생이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혼자 들어가서 동생이 보증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안 돼요. 매매 사업자가 진짜 요즘 대출이 잘 되는데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용 점수가 안 나오면 대출이 안 돼요. 요즘 DSR도 안 보고 웬만하면 다 해주잖아요. 매매 그렇죠. 사업자가 지금. 그래서 다 매매 사업자나 일반 사업자를 대출 내보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신용 등급이 안 좋으니까 지금 그런 분들은 아무리 좋은 조건의 대출이 있어도 은행에서는 대출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항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무주택이고 소득이 없는 만 30세 미만은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대출이 가능하고 취득세 중과가 당연히 없겠죠.
세대 분리하면 본인도 무주택자가 되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이 다주택자이고 소득이 없는 만 30세 미만은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연간 소득 증빙이 안 되면 부모님 주택수에 영향을 받아서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물론 카드를 사용하면 대출은 나오지만 취득세 중과가 문제니까 이 부분을 미리 체크하고 준비해서 경매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20대라도 직장인은 소득 증빙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세대 분리만 하면 이런 부분 걱정하지 않고 경매 투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 다니면서 경매는 여러모로 장점이 많으니까 경매 시작했다고 퇴사 생각하지 마세요. 최대한 회사를 이용해서 경매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내가 낙찰받은 아파트에 내가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출받는 거는 지금 안 된다고 합니다. 내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안 좋아서 내 이름으로 낙찰을 받고 가족 중 한 명으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른다? 지금은 어려워요. 이런 경우는 공동 명의로 입찰한 후에 소득이나 신용이 더 좋은 분이 대출을 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대출은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80%, 90% 대출 나온다 이런 말만 믿고 나도 그렇게 나오겠지 단순하게 생각하고 경매하지 마세요. 좋은 가격으로 낙찰 받아서 수익 만드는 것도 경매하는 이유지만 낙찰보다 내 상황에 따른 자금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미리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서 경매 시작하셔야 돼요. 경매는 권리 분석도 중요하고 시세 파악도 중요하지만 대출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금 납부를 못하고 그렇게 되면 내 보증금은 몰수가 되거든요. 대출이 이렇게 경매할 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학원이나 여러 유튜브 영상, 책에서 대출 90% 이상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락자금 대출 관련해서 저희 담당 경매대출 상담사님과 오프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청을 받고 진행 가능한 인원이 되면 신청서에 있는 메일이나 연락처로 장소하고 시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나 커뮤니티 탭 공직을 확인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서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경매하기 전에 내 사항에 맞는 대출 여부, 그리고 개인 대출, 매매 사업자 대출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하시고 경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